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공수처가 추가 어떤 증거 자료 좀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공수처 수사 내용을 JTBC가 계속해서 이제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뭐였냐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했다라는 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VIP 경로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증언자가 나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 VIP 경로설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언급하는 녹취 파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제보다 더 한 발 더 나간 거네요.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이게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김계환 사령관이 그동안 이 최상병 순직 사건 국면에서 작년에 이제 워낙 좀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해병대 내에서도 따로 뭐 이제 장성급 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이제 회의체들이 돌아갔는데 그 국면에서 자기 참모들하고 통화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통화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을 녹음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걸 또 지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그 휴대전화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 이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나중에 이제 복구를 했고요. 그 복구한 파일들 중에서 한 해병대 고위 간부하고 통화를 할 때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대화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 녹취 파일을 지금 공수처가 확보를 했다는 거고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애초에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이야기 해병대 고위 간부가 VIP 경로설을 들었다라는 진술 이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녹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 녹취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김기한 사령관하고 통화를 했었던 그 해병대 고위 간부를 불러서 조사를 한 거고 그 해병대 고위 간부가 지난해 8월 1일에 김기한 사령관한테서 그 VIP 경로설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이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점점 박정훈 대령 쪽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계환 사령관이 이제 그동안 해왔었던 주장, VIP 경로설에 대한 이야기는 나는 한 적이 없고 박정훈 대령이 본인의 이제 곤궁함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일종의 망상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라고 했었던 주장이 힘을 잃게 되는 셈입니다. 일단은 추가 증언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증언과 관련된 녹취 파일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김계환 사령관의 말을 좀 믿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어려워지고 있죠, 점점. 점점 그렇고요. 그리고 뭐 어제 이제 내용도 보시면 그 증언자 해병대 고위 간부라는 사람의 증언을 보면 8월 1일에 회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계환 사령관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다 이 아기가 딱딱 맞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하나의 좀 그 포인트가 생기는 게 뭐냐면 회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 해병대 고위 간부만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닐 가능성. 그 외에 회의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었다면 증언자 자체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뭐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육군 장교로 군에 복무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사단장이라든지 사령관이 주관하는 회의에 들어가는 간부들이라면 항상 수첩을 하나 갖고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지휘관이 하는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거의 대부분 받아줬거든요. 그럼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혹시 회의의 참석자 중에서 누군가 그 내용을 메모 형태로 남겼을 가능성, 여러 가능성들이 지금 이제 열리는 거기 때문에 김계환 사령관이 그동안 해왔었던 주장에 힘을 싣기에는 좀 이제 부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헬마는 평가가 뭐였습니까? 저는 이제 정훈병과였습니다. 네. 아니 그 임경빈 작가가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긴 한데 그 장교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장교 스타일은 감사할 아닙니다. 일은 감사할 일은 아니시고 장교 스타일이 그래서 조금 약간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이 망상이라고 주장했던 김기한 사령관이 정말 망상에 빠진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역의 증거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에 이제 다시 재소환을 해가지고 김기한 사령관을 조사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수처에서 이제 추가로 추궁을 했었는데 어쨌든 김기한 사령관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하고 대질신문을 이제 공수처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에 따르면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대질을 하려고 하면 나는 이 조사실에서 나가버리겠다.
라고 굉장히 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니까 그만큼 대질신문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예. 혹은 이제 대질신문에 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좀 보입니다. 예. 자, 야당은 지금 그래서 근데 특검 주장은 더욱 강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탄핵 열차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이제 배경은 사실 결국 대통령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예. 군의 수사 혹은 조사에 개입한 거 아니냐. 그리고 방향을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문제들인데 오늘이 다름 아니고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로부터 이제 15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모두 김해 봉하마을에 가서 추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15년 되는 날에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제 탄핵 위기에 몰렸던 첫 대통령인데 예. 다시 한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야 사이에 오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을 직접적으로 공개 언급을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라고 예.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이제 범인이라고 이제 호칭을 했고요. 예. 헌법 체계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권력 사유화라는 국민적 심증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탄핵을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결정문 예. 이 결정문을 한창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윤 대통령은 이 탄핵 인용문을 읽어보고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예. 이렇게 또 직접 압박을 했고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예.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또 이제 법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헌법학자인 고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 원론 교과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예. 헌법학 원론은 이제 그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대부분 읽어야 하는 예. 일종의 이제 교과서로 받아들여지는 책인데 거기서 거부권 남발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예. 주장을 이제 거론을 한 겁니다. 책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 예. 라는 부분이 책에 나오는데 그걸 인용을 하면서 예. 논문은 안 읽거나 못 읽더라도 교과서 정도는 읽고 말을 해라라고. 예. 그러니까 이 거부권 행사 때문에 대통령 탄핵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예.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예. 네,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반격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고 국회 밖으로 나가서 막무가내로 장애 집회를 여는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냐?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을 멈추길 바란다. 예.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성일종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국가 전복 세력임을 민주당이 자인하고 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반대쪽에서는 상대 당을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이제 칭하고 있는 양상인데 네. 성일종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야권에 다수 의석을 준 게 국민을 위해 일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준 거지 탄핵하라고 준 게 아니다. 뭐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어떤 대통령 여야 영수회담 통해서 잠깐 어떤 협치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듯하다가 네. 특검 제2요구를 지나면서 이제 정면 충돌을 피할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이제 거부권 행사가 그만큼 이제 민감한 버튼을 눌렀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안은 뭐 저희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다시피 대통령실을 직접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 법안이기 때문에 특검 법안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거부했을 때의 정치적 후과까지도 대통령이 좀 고려를 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야권의 입장이고요. 이런 식의 거부라고 하면 사실 대통령이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신을 향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으로 막아설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은 사실상 견제를 받지 않는 존재처럼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는 거고요. 뭐 어쨌든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 얘기가 자꾸 거론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나 이제 여당에는 이제 부담이니까 강하게 또 반발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얘기 전에요. 일단 28일 날 재의결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서 몇 표의 이탈표가 나올 것인지 또 만약 거기서 통과 못하더라도 다음 회기에서 다음 22대 국회에서
몇 표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남은 수순이 전부 어떤 정면으로 부딪히는 수순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표대결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야가 모두 이제 표단 속에 상당히 좀 절실한 상황인데요. 어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한테 공개 서신을 보냈다라는 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에 맞서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 소속 의원 전원한테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게시판에도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소상히 풀어드릴 수 있도록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호소를 하는 이유는 지금 당 내에서도 표 예측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워낙에 이제 이번에 낙천낙선한 국회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본회의 날에 이제 참석할지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이탈표를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인데 국민의힘의 이제 부결 당론에 대해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국민의 힘이 되어야지 국민에게 힘 자랑을 해서야 되겠냐라고 예. 이야기를 하면서 그따위 당론이라면 나는 따를 수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따위 당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당론을 거부하고 찬성 표결을 할 국회의원들이 10명은 될 거다라고 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다음 주에 있을 28일 표결에 뭐 국민들도 이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를 까봐야 나오는 것이지만요. 네. 결과는. 예를 들어 17표, 18표 이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다는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있기는. 예.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부결이 되든 뭐 의결이 되든 한 서너 표 정도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될 것 같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요. 이제 뭐 김용남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5대 5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좀 기대를 담아서 이야기를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여권에서는 최대한 표단속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한 10표 정도만 이탈표가 나와도요. 네. 그래서 이번 법은 통과가 안 되더라도 그럼 이 10표 물론 국회 구성원이 바뀌긴 하지만요. 네. 10표면 다음 회기에서는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가능한 이탈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파장까지를 같이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국회의 구성원은 바뀝니다. 그런데 앞선 21대 국회, 그러니까 최소한 대통령의 어떤 장악력이나 그립감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국회에서도 이탈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면 예. 국민적인 여론의 부담을 더 많이 끌어안게 되는 22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특히 국민의힘 내에 이제 수도권의 의석을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부담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에 이제 부결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국민 여론의 분노가 또 급격하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압박들이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점점 더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번 이탈표 단속에 있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힘을 들이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 어떤 회기 내 그 재의결이 가결이 되고 부결이 되고 이것도 물론 관전 포인트지만 정말 두 자리가 되느냐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음 회기의 어떤 다음 회기를 비춰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약간의 어떤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다음 주 28일에 의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단히 주목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여당 연금 개혁 법안 이재명 대표가 받겠다 그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예. 오늘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해 가지고 대여 공세를 펼쳤는데 예.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서 소득 대체율을 민주당이 당초에 제시했던 50% 방안 이거를 좀 낮추기로 했다. 예. 그래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이미 이제 국회에서 내렸는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금 보험 요율을 지금의 9%에서 이제 13%로 올리고 예. 소득 대체율을 45%로 조정하는 거는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 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예.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결단하면 28일 본회의, 뭐 다음 주 화요일인데 그때 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예.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이제 곧바로 그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반발을 했는데 예.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방안이지 윤석열 정부의 안이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로 연금 개혁을 이렇게 늦추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연금 개혁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건 전제가 잘못된 거다. 13% 보험료율과 45% 소득 대체율은 민주당이 아닌데 마치 국민의힘 아닌 것처럼 하면 팩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다. 팩트 체크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이게? 이게 사실 이제 워낙에 네. 그 연금 개혁과 관련해 특위가 오래 운영이 되다 보니까 숫자 자체는 좀 헷갈리는 면은 있는데요. 네. 얼마 전까지 있었던 여야의 이제 국회 내 특위에서의 논의 방안은 민주당에서는 처음에는 50%로 제시를 했다가 45%까지 소득 대체율을 낮춰서 제안한 거는 팩트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42%, 43%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44%까지 예. 조금씩 높여서 제안한 것까지는 또 팩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정부는 공식적으로 제안한 안은 없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뭐 수기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방안을 놓고 국민 수기를 거쳤고 국민위원들이 이제 예. 수기 과정을 거쳤고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정부의 공식 방안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이 안 된다라는 비판이 있었을 만큼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방안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제안한 적은 없다. 예.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이제 45% 13%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문재인 정부까지 포괄해서 기존의 정부가 제시했었던 여러 방안들 중에 하나로 거론되거나 논의된 적은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어떤 야당의 자세면은 약간 어떤 협의에 이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에는 2%포인트 차이였거든요. 예. 국민의힘의 최종 소득 대체율 제시 방안은 이제 43%, 민주당은 45%. 예. 그래서 2% 때문에 결렬이 됐다라는 게 이제 언론의 주요 보도 내용이었는데 글쎄요, 이제 합의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맞추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게 되면 예.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정치적 모양새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뭐냐 하면 야당이 주도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어느 쪽이 양보하는 걸로 보일 거냐. 예. 이것도 좀 굉장히 이제 여론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질보다는 혹시 그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어떤 약간의 의구심도 있습니다. 물론 예. 이제 지켜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거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1-2% 차이가 실제 국민연금 재원에서는 굉장히 좀 큰 차이를 물론 발생시키기 크죠.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야 모두 일종의 이제 지렛대 싸움이긴 합니다. 예. 우리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협상을 끌고 가기 위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강하게 반박하고 이런 양상인데 뭐 최종 결과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소식을 좀 볼까요? 예. 예. 오늘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예.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중국 정상과 일본 정상이 서울을 찾습니다. 예.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4년 5개월 만에 이제 다시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제 리창 중국 총리가 오고요.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양자회담을 이제 번갈아 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7일에 한중일 3국이 모여서 이제 정상회의를 진행하는 이제 그런 수순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오늘 근데 이제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이제 기자들하고 질문 답변을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실질에 있어서 얼마나 이제 진척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에 예.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관심 많은 부분은 한국과 일본이 오커스라고 해가지고 예.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에 참여할 거냐 여부였는데 네. 이거 주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이 짧은 시간 안에 합의 결과 내기 어려운 주제다라고 네.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혹은 이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진척된 방안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예. 한일 사이의 현안은 라인 사태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이것도 미리 의제를 정해놓고 회담에 임하지는 않는다라고 자르면서 양자 간에 그 외에도 인적 교류나 경제나 기술 협력 같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라인 사태 문제도 깊이 다루기 어렵다라는 말로 들리는 거라서 뭐 지금 나온 얘기대로라면 핵심은 다 빠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회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